여기 혹시 식품이 있나요? 아니면 갈 때만 있나요? 여기 식품이 있어요. 식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앙에 강윤성 총장과 먼 길들 오셨는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자리가 좀 확보되지 못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불편하더라도 조금씩만 좀 참아주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가족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쪽 뒷라인 빌거니까 좋으시고 자리 뒷다운 방금 지금 사람들이 나 방금 시작한 10분 안 됐어. 시간이 3분 됐어. 52분. 주최 측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인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좀 더 넓은 공간을 구했어야 되는데 워낙 공간을 줬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저희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2시간 동안 어떻게 서 계시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드리면 아무리 좀 늦게 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10시에는 무조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시에는 정확히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 말씀도 짧게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원래 오늘 목표가 은두로 제 고도화에 따른 은두 구조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토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말도 제외하고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인사만만 좀 저쪽으로 또 빼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많아서. 토론 쪽부터 인사만 다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이러고 있는 중. 지금 여민으로 손해보고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안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층 이쪽 공간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저쪽은 꽉 차입니다. 혹시 보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2층 오른쪽 공간으로 가시면 물론 그래봤자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시작한다고 했어요.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시고요. 약속드린 것처럼 정확히 10시 해같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정위를 공동주최한 윤수아 의원실의 이어보좌관입니다. 오늘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도착하시려고 하면 혹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뭐 거의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새벽부터 출발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그 함께 참석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서도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새벽부터 오셨다 뭐 사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서 열띠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료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나시기 어려운 분을 제외하고는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 국기에 대한 경례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오른편에 있는 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어쩌면 토론자로서 오늘 공청회를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분일 것 같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님 추모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양해를 구했을 만큼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명단을 중심으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부족해서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분들이고 단체입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준호 회장님과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하시는 우리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하셨습니다. 오재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인호 임상의사협회장 오셨나요? 예, 장인호 임상의사 오셨습니다. 오늘 좌장과 함께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부탁한다는 그 심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유인술 교수님이십니다. 그 박제를 맡아주실 동강대 박시훈 교수님, 이제 토론자입니다. 보건복지부 박재창 응급의료과장님 모셨습니다. 소방청 박세훈 정책협력관님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송종호 정책이사님 모셨습니다. 특별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윤순영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장이 오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정진우 이사님 오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님 오셨습니다. 대한임상병사협회 안효매 임상생리검사학회장님 오셨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TFT 위원장님이십니다. 문준동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시민단체 참석자분이십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사하 대표님 오셨습니다.
미처 소개 못 드린 분은 제 불찰이고요. 늦게라도 혹시 오신 분이 있으면 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사말과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오늘 우리 김준호 회장이 오늘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어제서 승대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해의 토론자로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이란더 중앙의료센터장님 영국을 빕니다. 저도 물론 조문을 갖고 배도를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황망히 가셨지만 고인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우리나라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료집 뒤에 보시면 그분이 평소에 얼마만큼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리고자 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이제 응급의료관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현재 한 3만 5천여 명의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 총각을 다투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현재 1급과 2급 이렇게 합쳐서 한 14가지 업무 범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업무 범위가 2003년 2월 개정 이후 16년 이 지난 지금까지 보완이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술 발달, 응급의학의 발전, 그리고 급박한 의료 현장의 요구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응급의료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 환자의 생명은 물론이고 응급구조사가 때 아닌 범법자로서 몰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1월에 의료기술 발달 그리고 응급의료기술의 발달과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좀 변경하자라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응급구조사 업무 지침에 반영해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자. 그런 의미의 뜻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가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법인 개정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정말 많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고 윤한더 센터장님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와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고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경황이 없을 텐데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장이신 윤순영 실장님께 특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함께 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응급구조협회 김진우 회장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응급구조협회장 김진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윤소아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지난 1년여간 오직 안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TF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1995년 응급구조과가 11개 대학에 신설되어 현재 35,000여 명의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선봉장으로 팀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빠르게 발전하는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응급의료 체계 내에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응급의료 발전의 저해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목적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역할 재조명의 기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응급구조협회는 고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님이 세우고자 했던 응급의료 체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일 순직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님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격려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셨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오재세 의원님 앞으로 오셔서 감사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응급구조사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주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오재세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19대 때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고 지금 이제 6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우리 응급구조사 회장단이 방문하셔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국회를 와주셔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엊그제 여러분들의 한편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신문 기고와 또 말씀을 해주셨던 국립중앙의료원의 고 윤한덕 센터장님께서 불행하게도 돌아가셔서 대단히 슬프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응급구조사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안으로 많이
걱정했던 응급구조사분들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들이 이제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부의 담당 의료 과장님 박재찬 과장님 실무 책임자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한덕 센터장님과 함께 우리 의사회의 정책이사님이신 성종호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또 간호사회에서 그 응급 간호사회 회장을 맡으신 우리 정은희 회장님 오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응급구조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김진우 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문준동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정 TF 위원장님 오늘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병원에서 지금 지방병원에서는 병원장님들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 지방에 간호사가 너무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공백을 많은 응급구조사분들께서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지금 그대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합법화에 대한 그 열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몸으로. 그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이제 알고 또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수아 의원님과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모두가 함께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나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가 그걸 해결하는데 엄청 기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시 또 국회를 또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또 오늘 온 것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좀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은 이후에 시간이 됐을 때 듣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일부에 진행하려고 했던 소개와 인사말 감사 시간을 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전체 공청회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은 동광대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첫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청회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업무위원실화 TF 박시은입니다.
발제에 앞서 더한 발음이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당 윤수호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당의 이념과 정치적 노선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셔서 축사를 아끼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청회의 진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보건복지위 소속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야로 지금의 현 문제를 잘 취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응급구조사 조직이 경과 나집의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충남대학교 병원 유인술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응급주사들은 이번 공청회를 발판으로 대한응급의료 체계에서 국민의 안전과 응급환자의 의학적 사회적 소생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정치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항상 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저희 또한 결코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시점에서 응급구조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장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수술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 반성 없이는 더 나은 미래 또한 없으며 뼈를 깎는 저희 스스로의 성찰만이 고도화된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응급사 역할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90년대 초반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을 적절하게 구하지 못한 정부의 자기 반성에 의해, 즉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인명구조사나 응급처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는 이름이 명명된 것은 어쩌면 야수처럼 집어삼킨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의료적, 물리적 구조를 손길을 간절하게 영원하다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간 500명의 영혼에 담긴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접 눈으로 재난을 경험한 정부 학자들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1994년 1월 7일 법률을 제정하고 1995년 1월 2일 법률을 시행합니다. 1장 총칙의 목적과 정의를, 2장의 응급환자 진료시설 등은 3장의 응급구조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었습니다. 법률적 흐름에서 세 번째로 응급구조사가 명시될 만큼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얼마만큼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95년 응급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법률의 자구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당시 법률을 제정한 이들이 열정과 진심이 느껴져 진심으로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95년 당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면 의사가 없는 환경인 병원 밖에서는 응급처치를 감독자로서, 지도자로서 의사가 상주하여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권위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의료 체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파격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인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뜻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준비되지 못한 사회와 사람들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법률을 잘못 이해합니다. 정작 제정 당시의 본질이 응급처치와 응급으로 관련 업무라는 중요한 문구를 무시하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였던 진료보조에 집중한 것입니다. 불과 2년을 배워 전문적 응급처치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은 수많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면 진료보조적 일 또한 간호사의 광범위한 진료보조와는 완전히 다른 응급의료에 국한된 진료보조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고 파괴적인 왜곡이 시작됩니다. 잘못 이해한 법률을 악용해서 응급에 관한 일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고용자의 경영자적 마인드에 부합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합니다. 수술방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단한 수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업무와 영역을 침해했습니다. 일부라면 일부였겠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은 응급의료 체계를 큰 악몽에서 살피는 이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찌되었던 누더기 같던 한국의 의료를 한 세기 동안 갖고 온 것은 응급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권위에 대한 존중과 역할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습니다. 사회 또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방 모 사립4년제 대학이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함에 불이입니다. 한방지학개발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인은 응급구조학과 신설과 동시에 전원 응급구조학과로 이동합니다.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응급부 작가를 전락시킨 것입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협회 이름과 학회 이름으로 2018년 2월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인했습니다. 응급구 작가가 응급학과 그룹의 신뢰를 상실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를 설명한 이 자리에서 현재의 자료를 사실을 보여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이기 때문입니다. 4일 동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구술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으나 여러 시도에서 경영자들의 응급구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응급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고 배출된 응급구사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처도 매우 협소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97년 1급 응급구사가 삽입되지만 1급 응급구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한 시도본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법률과 준비되지 못한 사회와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응급구조 관련 단체의 현실적 타협, 응급의료를 경험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응급구사를 교육하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구조의 본질이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대한 망각은 고착화됩니다. 망각의 고착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치열함과 부족한 통찰로 인한 것이었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성해야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응급학과 의사에게 책에서 묻다 배운 위험행동의 교정, 응급처치의 폭넓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 응급학과 의사라는 지도감독자에 의해 환자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수많은 응급환자를 경험하며 더 나은 응급구사로 숙련된 응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 임상에서는 가르침이 가능한 고참 응급구사로 숙련된 의사의 응급의료 보조자로 남아 응급환자의 진료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그리고 의사가 없는 병원 밖 환경에서도 고도의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질을 익히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더욱더 악화됐고 자족 노력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상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치를 취합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률을 시행규칙으로 일임함은 물론 1급 5개, 2급 9개 업무로 이루어진 별표 5를 현장 및 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들이 모두 준용하게 함으로써 비응급의료적 업무 및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던 이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치의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비응급의료적 업무를 경영자의 사익에 기반한 논리에 입각해 종사하던 여러 기관 및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현실 의료 환경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네거티브한 10가지 업무 범위, 그마저도 매우 협소한 범위로 인해서 응급학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긍정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응급구조사들도 지시하는 의사들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심각한 위축을 유발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이미 구축돼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따르던 교육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했습니다. 배우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서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 응급구조사들은 더욱더 상대적 감시가 소홀한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지방학회에서 있었던 어떤 응급구조사의 단발만, 우리가 어둠의 자식입니까? 라는 단발만은 응급구조사들의 현실을 토박하지만 여실하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더더욱 응급의료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환경 박탈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잘못된 시야를 유발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한 잘못된 문화와 취업일 등의 현실적인 타협이 광범위하게 고착화됩니다. 어찌되었든 응급구조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 환경과 상관없이 응급의료적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상처치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됐고 처치의 방법 및 시스템적 접근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 수정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심리혈관의 처치 및 시스템적 접근 방법 또한 여러 번의 큼지막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의 양적 응급의료 환경 또한 변화했습니다. 2010년 이후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인원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적절하게 응급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더 위축됐지만 응급구조사의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방임이었습니다. 해당 조직의 필요에 의해 양성된 이구의료사 또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력 측면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의 종사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 약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응급학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응급의료 보조적 업무 및 응급처치 업무를 주요하게 담당하는 인력은 약 1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 미만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 비응급의료적 업무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셔도 20건, 30건 쉬이 검색이 됩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는 더욱더 현재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응급구조사들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자리, 소방공무원의 임용 조건은 이러한 경력까지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커뮤니티의 방임과 타협과 법률적 불비는 보시는 것처럼 비응급의료적 유경험자들의 소방보급체험 특채 유입이 뚜렷한 증가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특채 채용 기준에 꼭 적시성 높은 경력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의사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 환자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특수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이 지엄한 사실을 이길 수 없고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비응급의료적인 비숙련 인력이 함부로 평가하고 처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100에서 1을 빼면 99라는 것은 상식이나 우리에게는 0일 뿐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시야와 숙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의사가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소수이며 어둡고 시끄럽고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응급의료 체계 및 응급구조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테크니션이 응급구조사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일부가 아닌 전체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복무하는 역할을 활발하고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되어야 합니다. 전체를 본 후 부분으로 나아가 다른 철학과 깊이와 숙련도를 가지고 국민의료 최전방 천병으로 정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응급의료라는 천둥을 받아 올리셨고 순수했지만 강렬했던 그의 소망과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어 작지만 중요한 응급구조사의 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대학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최고의 전문가인 응급학과 의사에게 훈육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병원, 소방, 해경, 군, 민간인 응급구조사 모두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철학 원칙을 더욱 바로잡고 또렷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더기 같던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어 의료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동료들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련된 응급구조사 선임에게 새내기 응급구조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는 어디에서도 믿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학적 처치들과 그것이 환자의 혈력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달아 최악의 환경에서 환자를 만날 때에도 당황 없이 환자에게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응급구조학을 배우는 청년들이 더욱더 바른 철학과 신념을 겸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꿈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올곧은 꿈을 바르게 꾸고 이러한 꿈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기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지 않고 상정돼서 민의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님들의 토론 속에서 더 나은 법률로 가다듬어져 결국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업무 지침을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업무 지침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 평가의 바른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료의 보조가 아닌 현장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와 응급학과 의사의 지시를 위축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시행규칙 개정안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은 응급구사에게 있어서 바른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른 직무 경험은 능숙함과 전문감을 만들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년 전 정부에 의해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2000년 개정법률 심의 경과에 대한 해설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주도에 의해 본 논조와 동일한 방향으로 문구사를 더욱더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좁지만 진정으로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구사가 바르게 기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부인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더 어려운 환경이 병원전 환경으로 적절한 직무 경험에 의해서 배우고 응급환자의 고통과 상실을 여미는 생명의 별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잠시 복잡한 마음을 내려두시고 투명한 마음으로 응급구조의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더 나은 도약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응급구조의 활용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발제를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집에 보게 되면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는 공청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20분 동안 해주셨고요. 잠깐 이제 공청회 토론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9분쯤 된 것 같습니다. 저 시계로 정확하게 50분에 잠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50분에 공청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